푸틴 대통령이 모니터로 핵훈련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핵훈련은 군사지휘 통제기관 전투요원 준비태세와 함께 전략 핵무기 점검을 위해 실시했습니다. Товарищ Верховный Главнокомандующи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ланом подготовк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д вашим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оводится тренировка по управлению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국방부는 이스칸데르 전술탄도 순항 미사일,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야르스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의 발사 장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모든 미사일이 목표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그 31 전투기, 카렐리아 잠수함 등도 미사일 장면에 함께 등장했습니다. 러시아가 핵 훈련을 한 것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지난 2월 19일 이후 8개월여 만입니다. 러시아는 이처럼 핵 훈련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핵물질을 조합한 폭탄, 더티밤 사용 가능성을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Шаги России будут быть энергичные. Мы обладаем информацией, которая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существующей угрозе.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가 명백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일축했습니다. Russia now falsely claims Ukraine is preparing to use a radiological dirty bomb on its own territory. 러시아가 이러한 일축에도 아랑곳 않고 우크라이나의 더티밤 사용 가능성을 되풀이 주장하는 노림수는 자국의 전술핵 무기에 쏠린 국제사회 시선을 돌리고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영국 가디언은 분석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러시아가 크렘린궁에 이어 국방부와 외교부까지 총동원해 우크라이나가 방사성 폭탄 일명 더티밤을 준비 중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러시아가 전달한 정보를 서방이 불신한다고 해서 방사성 폭탄의 위협이 사라지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가 방사성 폭탄을 제조할 과학적,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할 동기도 갖고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 영국과 접촉했으며 체르노빌 원전에 방사성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оведения провокаций с применением грязной бомбы Украина рассчитывает запугать местное население, увеличить поток беженцев и выставить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как ядерного террориста. 전날 셰이구 국방장관에 이어 게라시모프 러시아 총참모당도 마크 밀리 미 합참 의장과의 통화에서 방사성 폭탄 사용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역시 방사성 폭탄을 만드는 우크라이나 시설을 파악했으며 이는 거듭 확인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측의 연쇄적 주장에 대해 미국은 러시아가 확전의 빌미를 쌓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We are concerned about the false allegation being used as a pretext for further escalation, and we've made clear we reject these allegations. 나토와 유럽연합도 러시아의 허위 주장을 거부한다면서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La Unión Europea rechaza toda forma de escalada y consideramos una enorme irresponsabilidad por parte de Rusia cualquier tipo de amenaza en este sentido. 최근 우크라이나 동남부 전황에서 열세에 놓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북부 벨라루스에 중무장한 병력 9천여 명을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러시아가 방사성 폭탄 공격을 사전에 막는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세를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경기 구리시에 있는 금은방에 마스크를 쓴 남성 2명이 들어옵니다. 주인이 꺼내준 순금 20돈짜리 팔찌와 목걸이 등을 번갈아가며 착용해봅니다. 한 명이 순금 팔찌를 찬 채 전화하는 척 나가려다 제지당하기도 합니다. 다시 팔찌와 목걸이를 착용해보며 기회를 노리다 주인이 펜을 꺼내려 잠시 고개를 돌린 순간 진열대 위에 꺼내놓은 귀금속들을 집어들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주인이 서둘러 쫓아나갔지만 이미 멀리 사라진 뒤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 신경을 분산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물건들로 가져가다 보니까 업장이 좀 무너지기는 했죠. 네, 그래서 신고 자체도 막 벌벌 떨면서 신고를 했던 기억이.
손님인 척 위장한 이들은 불과 10여 분 만에 순금 팔찌와 목걸이 등 귀금속 2,300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이들이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달아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귀금속을 훔친 2명과 도주를 도운 공범 등 10대 청소년 3명 이상이 범행에 가담한 거로 보고 신원을 특정해 뒤를 쫓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대전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의 대담한 금은방 털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망치로 유리문과 진열장을 부수고 귀금속들을 가방에 쓸어 담은 뒤 밖에서 기다리던 공범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절도범들은 범행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는데 13살밖에 안 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0대 남성 A씨가 오토바이를 사주겠다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귀금속의 경우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데다 최근 1년 새 금값이 10% 이상 오른 만큼 범행의 표적이 될 우려가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지난 7월 파출소 문을 발로 차고 순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린 중학교 2학년생 A군. 알고 보니 A군은 절도 등 범죄 10여 건도 저질러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지만 만 13살 촉법 소년이라 형사처벌은 피해갔습니다. 촉법 소년은 형사적 책임을 묻는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 처분을 받는 만 10살 이상, 만 14살 미만 아동 청소년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살인이나 성폭력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촉법 소년 나이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지난 6월 관련 전담팀을 꾸린 법무부는 촉법 소년의 상한 기준을 14살에서 13살로 1살 낮추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년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됐습니다. 지난 70년간 바뀌지 않은 이 제도를 변경할 만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무부는 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반대로 촉법 소년의 범죄는 갈수록 늘어나는 데다 그 정도도 더욱 흉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호 처분을 받은 촉법 소년 가운데 13살 비중은 이미 70%에 달하는데 만 13살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라서 우리 학제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취학, 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살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조회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처벌뿐 아니라 교화와 범죄 예방 대책도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의 학과 교육이 중심이 된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하고 보호관찰 전담 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린 소년범에게 부정적인 낙인이 찍힐 수 있고 재범 방지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냈습니다. 법무부는 연령 하향 외엔 나머지 종합대책에 인권위의 개선 권고안이 잘 반영돼 있다며 앞으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로봇손이 인형을 선물 상자에 포장하고 미니 전구를 장식합니다. 케이크에 초를 꽂은 뒤 불도 켭니다. 이번에는 바닥에 놓인 다양한 꽃으로 꽃꽂이도 척척 해냅니다.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물건을 별도의 교체 없이도 척척 집을 수 있는 만능 로봇손입니다. 동전 두께 절반 정도인 철제 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로봇 손과 함께 동시에 잡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손끝을 이용해도 쉽게 잡기 어렵지만 로봇손은 한 번에 들어올립니다. 비밀은 로봇 손끝에 있습니다. 얇은 물체는 아래로 내려와 옮겨잡고 각진 물체는 옆에서 꼬집듯이 커다란 물체는 찍어 눌러 흡착합니다. 코끼리 코를 모사한 것으로 물체를 잡을 때 끝을 꼬집듯이 오므린 뒤 내부 진공을 일으켜 잡는 힘을 높였습니다. 기존 집게형과 흡착형의 장점을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로봇손의 100분의 1 크기인 얇은 한방침이나 부서지기 쉬운 감자칩도 쉽게 집을 수 있고 바늘귀에 실기우개를 넣는 섬세한 작업도 가능합니다.
특히 복잡한 센서나 인공지능 학습 없이도 작동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 그리퍼를 작동하는 것은 공합 실린더를 켜고 끄는 동작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그리퍼의 하드웨어 기술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AI나 이런 제어 기술 없이도 이런 동작들이 가능한 거고요. 연구진은 개발한 로봇손에 인공지능과 센서 기술이 더해지면 성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양한 물건을 포장하는 물류센터나 다품종 제조 공정뿐 아니라 섬세한 작업도 가능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상륙 돌격 헬기 마리논에서 해병대 특수수색대가 거침없이 뛰어내린 뒤 은밀하게 이동합니다. 상륙 돌격 장갑차 KAAV는 연막탄을 터뜨리며 해안에 상륙하고 해병대원들은 신속하게 목표 지점에 전개합니다. 헬기가 착륙하지 못하는 산악 지형엔 해병대 유격대원들이 패스트로프로 투입되고 수백 미터 상공에선 공수부대가 낙하산을 타고 적진 깊숙이 침투합니다. 해병대가 경북 포항에서 해상 공중 상륙 돌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병대와 해군 등 장병 6천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KAAV 40여 대, 독도함 등 함정 10여 척, C-130 수송기와 상륙 기동헬기 마리논 등 항공기 50여 대도 합세했습니다. 여기에 공군 작전사령부와 육군 특수전사령부, 국군 화생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까지 참가하면서 한국군 단독 합동 상륙작전의 수행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한국군 단독의 합동 상륙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합동 전력의 운영 절차를 집중 숙달하며 실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상륙 훈련이 공개된 건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입니다. 호국 훈련의 일환인 합동 상륙 훈련을 매년 실시해왔지만 군 당국은 그간 남북 관계를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훈련을 공개하면서 최근 연쇄 도발을 벌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상륙훈련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기술적으로 공세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 훈련에 대한 압박이 좀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해병대는 내년 3월 미군이 참여하는 한미연합 상륙훈련 쌍용훈련도 5년 만에 정상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초고층 건물로 뛰어들어가는 소방관. 목적지인 꼭대기는 101층, 무려 411m 높이입니다. 해운대 LCT에서 열린 소방관 계단 오르기 대회에 전국 각지의 소방관들이 모였습니다. 화재 현장과 마찬가지로 두터운 방화복을 입고 공기통 등 각종 장비도 모두 착용했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지만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앞으로 있을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든 100층이 있든 200층이 있든 사람을 구하는 게 저희 임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올라가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여성 소방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동료들을 생각하며 결승점을 통과했고 저는 구급대원이거든요. 근데 진압대원들은 많이 오르잖아요. 화재 현장 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50층이 딱 고비였어요. 정년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베테랑 소방관도 후배들 못지않은 체력을 뽐냈습니다. 우리 보건센터 직원들이 다 함께 방화복 경쟁 부분으로 참가하게 돼서 동참하는 뜻으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대회가 열린 초고층 건물처럼 사다리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곳에서 불이 나면 소방관들은 이번같이 1층부터 현장까지 빠르게 올라가야 합니다. 100층 높이를 한 번에 올라가는 건 소방관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성공하며 국민의 안전지킴이임을 인증했습니다. 전국에 670명의 소방관이 부산에 이 행사를 참여하러 왔는데 이제 삶의 곳곳에 이런 멋진 소방관들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안전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YTN 차상훈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프로복싱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동북아 스포츠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한중일 프로복싱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종합격투기에 밀려 인기는 예전만 못하지만 7, 80년대 한국 복싱의 전설이었던 전 세계 챔피언 박종팔 씨는 텔레비전 중계 해설을 맡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5경기를 치른 결과 우리나라가 4승 1패, 중국은 2패, 일본은 1승 2패의 성적으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선수들은 투혼이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며 복싱의 매력을 팬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이렇게 활성화를 자꾸 일으켜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선배로서도 좋고 후배들이 이렇게 하는 거 해설하는 자체가 세월도 빠르기도 하고 후배들 화이팅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올해로 5번째 대회를 개최한 제주는 더 큰 그림도 그려가고 있습니다. 제주가 이제 평화의 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대회를 반드시 유치하는 게 이 대회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트 선수는 줄었지만 생활체육으로서의 저변은 늘어난 복싱. 한국 복싱의 영화를 이끌었던 주역들이 4강 링에 신선한 에너지가 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국방색 인민복 차림으로 나타난 시진핑 주석 양옆에 신임 군 수뇌부가 모두 집합했습니다. 군 통수권을 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격으로 창군 100주년 목표 달성을 다그쳤습니다. 2027년까지 인민군 현대화를 매듭짓고 미군을 뛰어넘는 세계 인류 강군으로 도약하겠다는 겁니다. 시진핑 집권 3기 말년, 타이완 무력 통일 시한으로 거론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绝不承诺放弃使用武力. 지난 10년 시진핑의 국방개혁을 보좌한 장요우사는 군서열 2위. 앞서 8월 타이완 봉쇄훈련을 주도한 허웨이둥 동부정구 사령관은 넘버 3로 끌어올렸습니다. 일선부대 장병들도 시진핑의 강군 사상 실현을 부르짖으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听党指挥，确保全时待战，非使农战。 당중앙 정치국엔 핵 로켓 과학자들을 대거 포진시켰습니다. 최소한의 핵무기만 보유한다는 방어 위주의 핵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 300기 안팎으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2027년 700기, 2030년엔 1000기까지 증강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打造强大战略威慑力量体系. 실제로 미중 간 핵 군비 경쟁이 벌어질 경우 기존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세계 질서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미 중간선거, 유권자의 관심은 치솟는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입니다. 이 경제 문제를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더 잘 다룰 것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BC 뉴스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현지 시간 23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어느 당이 경제를 더 잘 다룰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공화당이라는 응답자는 38%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이라고 답한 사람은 24%에 그쳤습니다. 이민과 범죄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화당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모두 37%로 민주당의 32%, 22%를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48%가 민주당을 신뢰한다고 답했고 공화당을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25%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은 기후변화와 총기 폭력 문제에서 공화당보다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분석 매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각종 여론조사 취합 분석에 따르면 상원은 민주당 46곳, 공화당 47곳 우세 상황 속에 7곳이 경합 중입니다. 하원은 민주당 175곳, 공화당 225곳 우위 속에 박빙인 곳은 35곳입니다. 여론조사에서 고전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낙관론을 펴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we're going to see one more shift back to our side in the closing days. And let me tell you why I think that. We're starting to see some of the good news on the economy. Gas prices are down sharply in 46 of the 50 states.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소환 통보를 받자마자 차기 대선 출마 의사를 또다시 시사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관례대로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실 앞에서 첫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수낙 총리는 감세안으로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44일 만에 사임한 트러스 전 총리가 남긴 후유증부터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I have been elected as leader of my party and your prime minister in part to fix them. 수낙 총리는 코로나19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안정이 핵심 과제겠지만 그렇다고 재정 건전성을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government I lead will not leave the next generation, y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with a debt to settle that we were too weak to pay ourselves. 순핵 총리는 연설에 앞서 버킹엄궁을 방문해 찰스 3세 국왕을 아련하고 총리에 임명됐습니다. 지난달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후 즉위한 찰스 3세가 임명한 첫 총리입니다. 또 최초의 비백인 총리이자 올해 42살로 210년 만에 가장 젊은 총리이기도 합니다. It wouldn't have been the case even 10 years ago, and certainly not 20 years ago. So I think that is a change in our public life, a change in our politics, and probably does reflect broader changes in professional life in Britain. 리즈 트러스 전임 총리는 앞서 마지막 내각 회의를 하고 총리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Our country continues to battle through a storm. But I believe in Britain. I believe in the British people. And I know that brighter days lie ahead. Thank you. 트러스 전 총리는 이날 회의와 연설에서 자신의 감세를 통한 정책이 옳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사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상준입니다. 소 한 마리에 장정 여럿이 붙었습니다. 꽉 붙들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세우려 하려는 건데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주변의 소도 사정은 비슷비슷한데 무슨 병이 돌아서가 아니라 잘 못 먹어서 이렇습니다. 긴 가뭄에 물도 불도 부족해서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잘 키워도 모자랄 판에 너도나도 이런 소를 소시장에 끌고 나온다는 겁니다. Hizi ng'ombe zinauza kitu kama 60, kama 65. Around side nauza kitu kama 1,100,500. 소만은 살리겠다고 없는 돈에 목초 3억이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에 전쟁까지 겹치면서 건초 가격이 너무나 올라 지금은 그럴 생각도 못합니다. 소가 죽자 주인은 더 굶주리고 그 때문에 건강한 소마저 죽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마을 병원은 영양실조를 호소하는 이들로 가득 찹니다. 본능으로만 살아야 하는 사바나의 동물은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구촌에 고작 3천여 마리 남은 이곳의 희귀 얼룩말은 멸종 위기를 맞았고 배고픔에 지친 코끼리의 민가 접근을 주민들은 창으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비가 없는 우기를 견디온 것도 벌써 4년. 하지만 올해 다시 돌아온 10월 우기에도 아직 비 소식은 없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